셀담 왕국의 백작가, 침대에서 눈을 뜨는 한 소년. 셀담 왕국 백작가의 후계자인 제이미 웰턴입니다. 사실 이 소년의 진짜 정체는 따로 있었는데요. 12신에 의해 봉인당한 최강의 흑마법사, 66,666년 전 봉인당한 디아블로 불피르, 12신을 저주하며 봉인당한 그가 환생한 것이었죠. 억겁의 시간으로 결계를 빠져나오니 백작가의 장남으로 환생한 디아블로. 하지만 전생의 모든 기억을 가진 채 환생한 제이미는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이미를 부르는 집사의 모습. 부모님이 기다리니 옷부터 갈아입을 하는데 아침 식사를 위해 모여있는 가족들이네요. 제이미와 사라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부모님들, 위대한 벨가문의 하나뿐인 연식인 어머니, 그리고 웰턴 백작가의 가주이자 소드마스터인 아버지, 그리고 귀여운 막내 동생 사라까지. 전생의 기억을 가진 제이미에게는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제이미. 아직 자신의 수준이 전생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제이미입니다.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12신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제이미입니다. 그러던 중 집사가 자신을 부르는데 아무 일 없었던 듯 연기를 하는 제이미네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불려간 제이미인데 재미없는 동화책 시간에 지루해하는 제이미. 제이미를 위해 최고로 훌륭한 마법사 선생님을 초빙했다는데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저택 복도에서 처음 보는 노인을 마주하게 된 제이미. 식당 입구에 아티팩트를 둘러보고 있는데 만화의 양이 엄청난 이 노인의 정체는 뭘까요? 제이미는 침입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이미를 살펴보고는 노인도 꽤나 놀라고 마는데 제이미는 자신을 여유롭게 살펴보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노인을 공격하려고 마법을 장전하는 제이미. 노인 역시 제이미의 수준이 궁금했는지 마법을 쓰려 하고 자신을 시험하려 드는 노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과거 신가대적한 자신에게 저 정도는 양민 수준. 그렇게 노인에게 마법을 날리는 제이미인데요. 당연히 9살짜리의 마법은 통하지 않고 그럼에도 제이미의 재능에 놀라워하는 노인이죠. 이번엔 자신의 차례라면서 공격 마법을 날려대는데 자신을 향해 마법을 날린 게 아닌 것을 눈치챈 제이미. 순간 아르게노가 나타나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는데 장난이 지나치다면서 앞을 막아서네요. 아버지 앞이라고 약한 척 해주는 제이미. 그런 제이미를 보고는 크게 웃는 노인입니다. 제이미를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인데 자신의 아들을 공격한 노인이 맘에 들지 않는 아르게노. 그런 그에게 아들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냐고 묻는 노인인데 사실 이 노인은 8클래스 대마법사인 림멀 후작이었죠. 아르게노는 제이미에게 재능이 없는 건가 하고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 스승이 될 수 없다는 림멀 후작. 자신의 마법을 전부 읽었다면서 놀라워하죠. 9살임에도 자신의 마법을 똑똑히 보고 있던 제이미를 간파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전설의 9클래스 마법사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듣고는 놀라하는 아르게노. 전세계에 거대한 바람이 불 것이라며 웃는 림멀 후작입니다. 한편 그날 밤 힘들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제이미. 림멀 후작가의 일 때문에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또 발동됐었네요. 아무튼 간만에 마법다운 마법을 봐 기분이 좋은 제이미인데 그뿐 아니라 아르게다의 실력을 보게 되어 만족스러운 하루였죠. 그때 제이미의 방에 나타난 림멀 후작. 제이미는 어디서 등장했는지 모를 후작 때문에 깜짝 놀라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내는데 텔레포트로 들어왔다면서 뻔뻔하게 말을 거는 림멀 후작. 그나저나 아쉽다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하고 선물이라면서 마법서를 하나 제이미에게 주는데 만화 호흡법이 너무 구식이라면서 선물을 주네요. 자신의 만화 호흡법이 구식이라는 말에 부들대는 제이미. 후작은 자신이 직접 창안한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제이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하는 후작. 다음에 볼 날을 기약하며 텔레포트로 사라집니다. 만화 호흡법은 구강을 통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후작의 마법서에 적혀있는 방법은 꽤나 재밌는 방법이었죠. 꽤 난이도가 있는 방법에 벌러덩 누워버리는 제이미. 하지만 디아블로 불필의 힘을 가진 제이미에겐 계획이 있었고 후작의 만화 호흡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신의 사형마 블랙을 소환하는데 블랙에게 만화를 쪼개달라고 부탁하는 제이미. 피부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만화를 쪼개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만화 호흡법을 사용하는 제이미입니다. 새로운 호흡법은 기존의 것보다 훨씬 많은 만화를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화 호흡법을 사용하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제이미의 방 앞에서 웅성대는 집사와 아르게노. 제이미가 만화 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재능 있는 아들의 모습에 우선 내버려두라고 하는 아르게노입니다. 상상 이상의 재능이라고 생각하네요.
이내 마왕 호흡법을 마치고 눈을 뜨는 제이미. 됐다고 소리치면서 신나하는데요. 9살짜리의 몸으로 벌써 4클래스의 만화를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사형과 블랙도 제이미를 도와 열심히네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며 블랙을 숨기고 아르게노의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제이미. 한편 그때 아르게노는 누군가와 대화 중이었는데 바로 제니스교의 신자의 모양인데요. 아르게노는 신자의 생각만큼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일종의 경고성 말을 들은 신자는 혀를 찹니다. 아무튼 그렇게 영지에 제니스교를 받아주게 된 아르게노였죠. 그 모습을 뒤에서 보고 있었던 제이미. 신자에게서 느껴지는 더러운 신성력을 느꼈고 그 신성력은 제이미가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영지에 왜 갑자기 제니스교가 들어서는지 의문을 품게 되고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 조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르게노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마법에 푹 빠진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아르게노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평범하게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성장이 더뎌지는 순간 돌아올 화살이 걱정인가 봅니다. 아르게노는 순간 느껴지는 제이미의 만화를 보고 놀라는데 바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양의 만화였기 때문이죠. 정말 자신의 아들이 9클래스의 신화를 쓸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이미를 보며 블랙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아르게노. 숨긴다고 숨겨봤지만 소드마스터에게는 어림없었나 봅니다. 아무튼 자신의 아들이 만들었다니 좋아하는 아르게노이네요. 아르게노와의 대화가 끝난 밤, 로봇을 뒤집어 쓰고 어디론가 향하는 제이미인데 블랙을 날개로 변환해 어디론가 날아갑니다. 골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 범죄 조직 리발의 조직원인 필립과 젠스인데 리발의 어린아이인 인신매매가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두 사람은 도망가기로 입을 맞추는데요. 그 대화를 뒤에서 모두 듣고 있는 누군가. 원래 대화를 나누는 이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이 사람의 정체는 바로 키득키득 웃고 있는 제이미였습니다.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한 필립과 젠스가 공격하는데 순간 어디론가 사라진 제이미의 모습. 주변을 둘러봐도 기척까지 사라져버려 찾을 수 없는데 그때 공중에서 나타나는 제이미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에게 마법을 걸기 시작하는데 마법에 걸려 제이미에게 모든 것을 실토하는 두 사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 제이미네요. 두 사람의 이마에 대고 또다시 마법을 사용하고 백작가에 달려가 실토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무의식에 잠겨 백작가로 향하는 두 사람입니다.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제이미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이미의 옆으로 날아가는 젠스. 필립 역시 배 쪽이 뚫린 채 벽에 처박히는데 골목 쪽에서 제이미에게 다가오는 한 무리의 남자들. 감히 자신에게 이따위 짓을 한 자들을 용서해줄 리 없는 제이미죠. 쓰러진 젠스와 필립에게 마법을 걸어 소생시키는데 리발의 중간 간부인 한니는 이를 지켜보며 부하들을 시켜 젠스와 필립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제이미. 하지만 한니는 꽤나 실력이 있는 자였는지 제이미를 공격하는데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며 제이미를 압박합니다. 그렇게 새까맣게 탄 시체가 배로여지는데 다른 부하는 한니에게 왜 같은 편을 공격했냐고 묻고 어리둥절해하는 한니의 뒤에서 나오는 제이미. 제이미는 한니의 모든 공격을 피했던 것이죠. 화가 난 한니는 3클래스 폭발 마법인 버스터를 준비하는데 이미 한니는 정신마법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순식간에 한니를 쓰러뜨리는 제이미입니다. 제이미를 보며 괴물이라면서 도망치려는 부하들. 하지만 제이미가 순순히 이들을 보내줄 리 만무하죠. 말소 마법을 사용해 모두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한니에게 다가가는데요. 다시 마법을 사용해 한니에게 정보를 뜯어냅니다. 하지만 필립과 젠스에게 들은 것과 같은 정보만 있는 한니. 이미 영혼이 무너져 있는 한니는 곧 죽을 운명인데 언데드로 만들더라도 썩은 영혼이라 별로였죠. 그냥 한니의 만화를 흡수하기로 한 제이미입니다. 그렇게 간만에 대량의 만화를 흡수한 제이미. 다시 살려낸 필립과 젠스에게 향하는데요. 이들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 사형수를 사용합니다. 블랙이 제이미를 도와 사령수를 전개하고 그렇게 제이미의 종으로 다시 태어난 두 사람.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검은 연기가 주변에 남아있는데요. 9살짜리의 몸으로는 역시나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이대로라면 쓸 수 없어 폐기해야 하나 고민 중인 제이미인데 그때 검은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블랙. 그렇게 멀끔해진 필립과 젠스를 보며 만족해합니다. 제이미는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며 둘을 깨우고 당황해하며 깨어난 이들. 이내 제이미에게 말을 거는데 제이미를 마치 마왕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때 제이미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필립. 그런 건방진 필립을 땅에 처박는 제이미인데요. 주종관계를 확실하게 다져놓는 모습이네요.
그리고는 이들에게 제니스교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라 명하는데 더불어서 인신매매 관련자 한 명을 붙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명령을 이행하러 출발하는 두 사람. 집으로 돌아가려는 제이미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이미와 크게 부딪히는데 부딪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꼬마. 이번엔 봐줄 테니 조심히 다니라며 보내주려는데 머리도 시커매서 기분 나쁘다며 시비를 거는 꼬마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기분 나빠하는 블랙. 제이미는 기운을 담아 꼬마에게 한 소리 해주는데 미안하다고 하며 도망가 버리는 꼬마입니다. 그제서야 만족하는 블랙의 모습이네요. 긴 밤을 끝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제이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이미는 블랙을 혼내고 있는데 예상보다 힘을 많이 썼다면서 침대에 몸을 던지고 자신의 땅에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제니스가 나타난 게 마음에 걸리죠. 그리고 제니스가 어떻게 나오든 쫓아내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한편 범죄 조직 리발의 조직원들을 찾아간 필립과 젠스. 부하 한 명을 붙잡고는 큰형님 어디 계시냐며 묻는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얻은 젠스에게 쫄아있는 부하. 어디 갔는지 모른다면서 잡아 떼는데요. 필립은 부하를 노려보면서 대장이 어디로 갔을 것 같냐고 묻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부하는 대답을 하는데 술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말하는 부하.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두 사람인데 젠스가 갑자기 돌아서는 부하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데요. 그렇게 자신들을 대신할 밀고자를 잡아가는 두 사람입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제이미 복도를 걸어 어디론가로 향하는데요. 바로 하루의 시작인 아침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이었죠. 오늘도 어머니와 동생의 사랑을 만끽하는데 내일 어디론가로 향한다는 백작가족. 사이먼 백작가와 합동으로 주최하는 무도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무도회에 가기 전 자신의 종속들을 보러 가는 제이미. 제이미의 존재를 느끼고는 벌떡 일어나는 두 사람인데 그들을 대신할 부하를 묶어놓은 상태였죠.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데 제이미는 자신이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살려만 달라며 뭐든지 알아오겠다고 하는 부하. 죽일 생각이 없다면서 심부름 하나만 시킨다고 하는 제이미인데요. 백작가로 가서 자백하라며 마법을 걸어버리네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도 도시를 떠나 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제이미는 명령을 마친 뒤 다시 저택으로 돌아가는데 뒤에서 제이미를 부르는 필립의 모습.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인지 물어보는데요. 정확히 뭐가 궁금한 거냐고 제이미가 질문는데 고위급 언데드가 된 것이냐는 필립이 귀여운 제이미. 보통은 언데드가 된 것을 부정하고는 괴물이 되기 마련인데 이들을 보며 보석을 주운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제이미입니다. 그렇게 필립과 젠스를 보낸 제이미.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편 내부 고발자로 인해 리발 조직의 인신매매가 드러나고 이를 처리하는 아르게노를 제외하고 먼저 무도회로 출발하는데요. 파티부터 무사히 넘겨보자고 생각하는 제이미. 마차는 백장령의 리젠으로 들어섰고 마차에서부터 어머니에게 시달린 제이미네요. 사이먼 백작은 홍련의 마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마법을 궁금해하며 백장령으로 들어가는 제이미입니다. 집사는 웰턴 가문을 마중 나와 있는데요. 유명한 사이먼 백작답게 엄청나게 큰 저택의 규모. 이들은 연회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엄청나게 화려한 연회장에 놀라는 제이미입니다. 그때 무도회의 진행자가 모두를 부르고 그렇게 무도회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보고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는 제이미. 바로 사이먼 백작의 모습을 본 것인데요. 림머 수적보다도 한 수 위라고 평가합니다. 웰턴 가문의 인사를 온 사이먼 백작. 웰턴 백작은 불참이냐며 말을 걸어오는데요. 제이미와 사라 역시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리고 사이먼 백작은 제이미를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뭔가를 느꼈는지 다음에 보자며 씩 웃네요. 제이미 역시 기대 이상이라고 생각하며 대화를 하고 싶어 하네요. 그는 제이미를 아니꼽게 쳐다보는 사이먼 백작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의중을 눈치챈 사이먼 백작. 자신의 인정을 바라고 있음을 알고 있네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사이먼 백작 부인이지만 제이미와 좋게 지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도회. 제이미는 사람들을 피해 정원으로 도망 나왔는데요.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둔 사이먼 백작가를 보며 독백하는 제이미.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기척을 숨기고 접근하는 것을 눈치채는데 제이미는 순간적으로 마법을 사용하고 다가온 상대의 목에 마법으로 만든 창을 겨누는데 상대가 귀족 가문의 여직인 것을 보고는 손을 거둡니다. 꼬마 여자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하는데 제이미는 어떻게 자신의 뒤에서 나타날 수 있냐고 묻고 꼬마애는 알려줄까 말까 라며 간을 재는데요. 말투가 거슬린다며 장난칠 기분이 아니라고 하는 제이미. 이 클래스 마법으로 협박을 해줍니다.
그러자 자신은 애쉬 발레라면서 입을 여는데 자신은 정령사이기 때문에 몰래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 남자 귀를 받을 수 있는 인재인 정령사. 이 나이대에 벌써 정령사라는 것은 천재라는 것이었죠. 여자아이는 제이미에게 누구냐고 역으로 물어보네요. 제이미도 자신이 웰턴가의 장자라고 밝힙니다. 한편 영지에서 범죄 조직 리바를 박살내고 있는 아르게노. 감히 자신의 영지에서 인신매매라니 봐줄 수가 없었죠. 동이 트는 대로 목을 매달으라면서 급하게 발을 떼는데 그렇게 늦은 밤 사이먼 백 작가로 급히 출발하는 아르게노입니다. 한편 정체불명의 마법사는 리발 조직의 실패를 보고는 플랜 B를 준비하라면서 누군가와 통신하고 있네요. 제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애쉬. 대체 왜 따라오냐고 소리를 지르는 제이미인데요. 도망가려는 제이미의 손을 꼭 붙잡아버리는 애쉬. 그리고는 또래가 처음이라며 친구하고 싶다는데 다른 사람 찾아보라면서 결국에는 도망쳐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감정을 끊어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기분 나쁜 기억이 떠오른 듯한 제이미입니다. 그때 뒤에서 제이미를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붉은 머리카락 아이가 또래들과 함께 와 있는데 왜 부르냐며 대꾸하는 제이미. 알고 보니 사이먼 백 작가의 장남 알프라고 하는데요. 됐고 시끄럽다면서 사일런스 마법을 걸어버립니다. 순식간에 아무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린 아이들. 알프는 제이미의 마법 실력을 보고는 주춤하는데 제이미는 저꼴로 만들기 전에 용건이나 말하라고 합니다. 시비 걸러 온 게 아니고 대화나 하러 왔다는데 제이미의 실력을 보고는 꼬리를 내린 걸로 보이네요. 제이미는 저들의 놀이에 끼기 싫다면서 거절합니다. 알프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마법을 사용하는데요. 그제서야 씩 웃으면서 대응하는 제이미. 큰 소란이 나봤자 곤란한 것은 너라고 말하는 제이미인데 그 순간 알프가 마법 아티팩트를 사용하는데요. 환영 마법 아티팩트를 사용해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사일런스 마법이 풀린 아이들은 제이미에게 욕짓거리를 하는데 그 순간 더 페인 마법을 시전하는 제이미. 아이들의 코와 눈, 입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제이미의 마법에 꼼짝 못하고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클래스의 차이를 느껴버린 알프. 검술 가문인 웰턴가에서 어떻게 마법 재능이 있는지 의아해하고 자신이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도구를 훔치러 저택으로 간 알프. 그런 알프를 부르는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알프의 동생이었던 레논이 부르는 거였죠. 레논은 알프에게 마도구 하나를 건네는데요. 그걸 보고는 제이미를 박살낼 생각을 하는 알프이죠. 한편 아르게노의 마차가 사이먼 백 작가로 도착하고 사이먼 백 작은 아르게노를 마중 나와 있는데요. 두 가문은 교류가 많은 만큼 친해 보이네요. 그렇게 두 백작은 방으로 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이먼은 제이미의 재능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모른 척 이야기를 받아내는 아르게노인데 역사상 이 정도의 재능은 처음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이먼. 분명히 9클래스의 영역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하네요. 사이먼은 인류가 정점에 서는 것을 바라는데 드래곤마저도 인류를 무시하지 못하게 9클래스 마법사를 바라는 모습. 이러는 이유는 바로 인류의 잊혀진 역사 때문이었죠. 다시 한번 미지의 존재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날 밤 제이미가 머물고 있는 방, 제이미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를 생각하는 아르게노인데 그저 제이미가 바르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날 사이먼 백 작가의 아침이 밝고 어젯밤 아르게노의 표정을 본 제이미 또한 생각이 많은데요. 애쉬는 오늘도 제이미에게 와 아는 체를 하는데 역시나 애쉬랑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제이미. 그때 뒤에서 나오며 말을 거는 애쉬의 언니 레베카. 레베카를 보고는 눈이 동그래지는 제이미인데 대체 무슨 일로 레베카를 보고는 놀란 걸까요? 레베카의 모습은 전생 자신의 연인이었던 제인과 똑같았던 것.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넋을 잃은 제이미입니다. 한편 그때 제이미를 찾아낸 알프가 씩 웃고 레베카를 빤히 쳐다보는 제이미에게 말을 거는 애쉬. 그때 알프가 아티팩트를 사용해 제이미를 공격하는데 레베카의 넋이 나간 제이미,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허접한 아티팩트의 마법을 퍼해버리는 제이미입니다. 물론 그 마법은 6클래스의 마법이었지만요. 그리고는 죽으라고 외치면서 알프에게 마법을 걸고 알프의 몸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제이미를 막는 누군가의 손, 바로 아르게노가 제이미를 막아선 것인데요. 알프를 막아선 사이먼과 함께 아이들을 챙기는 모습. 이들이 지켜봤을 때 제이미가 정말 알프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사페 사이먼은 제이미를 보며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사이먼 부인은 알프가 죽을 뻔한 것을 보고 소리를 치는데 웰턴 부인도 물러서지 않고 한 소리 해줍니다. 아르게노는 거기까지 하라고 부인을 막아서고
사이먼 역시 웰턴과의 사과를 하는데요. 혼잡한 분위기를 빠르게 정리하려는 모습이네요. 그렇게 큰 사건이 있은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알프와 마주한 사이먼인데요. 알프는 그저 아버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한 일이었죠. 사이먼은 알프에게 아티팩트를 준 사람이 누군지 추궁하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알프인데 눈빛으로 아들 협박해주는 사이먼. 결국 레논이라고 실토하자 레논을 방으로 부르는데요. 뻔뻔하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레논. 사이먼은 레논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데 레논의 속마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이먼이죠. 그리고는 자식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며 잔인하게도 눈앞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재능이 부족해서라며 그럴 시간에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죠. 그리고는 날이 밝는 대로 제이미에게 사과하라고 합니다. 사이먼의 말에 레논은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때 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제이미를 보는 웰턴 부인, 그녀의 옆에 아르게노 역시 다가오고 둘은 제이미를 걱정하면서 밤을 보내게 되네요. 부모님이 방을 나가자 일어난 제이미, 머릿속에는 레베카 생각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하필 자신이 환생한 시기에 제인 또한 환생할 줄이야. 운명의 장난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는 레베카를 다시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날 정원에서 걷고 있는 제이미, 그때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만화를 감지해 소리의 위치를 찾아내는 제이미, 그곳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보는데 거기에는 정령과 함께 있는 레베카가 있었죠. 물의 정령인 운디네와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레베카 역시 제이미의 인기척을 느끼고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제이미에게 왜 그렇게 슬픈 눈을 하고 있냐며 갑자기 안아주는 레베카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더 가까워진 두 사람. 발레가는 대대로 바람의 정령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바람의 정령은 레베카를 보더니 안 된다고 가버렸다고 하고 운디네가 와서는 자기와 계약을 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전생의 제인이 물의 정령술사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레베카와의 즐거운 시간을 마치고 떠나는 제이미. 레베카는 제이미가 가는 게 못내 아쉬운 모양입니다. 저택으로 다시 돌아온 제이미인데 사이먼과의 아들들이 제이미를 찾고 다짜고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박는데요. 제이미는 같이 온 레논에게 시선이 가는데 씩 웃으면서 뻔뻔하게 바라는 레논. 꽤 쓸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걸 눈치챈 제이미입니다. 사이먼 백작은 이런 아들을 두고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거네요. 하지만 뻔뻔한 모습이 제이미의 심기를 건드리고 레논에게 걸맞는 벌을 주겠다고 하는 제이미. 마법을 레논에게 사용하는데요. 정신계 마법을 사용해 레논을 혼쭐을 내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뿐이라면서 협박까지 해주는 모습. 레논은 엎드려서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죄송하다고 비네요. 그렇게 무도회가 마무리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 마차를 타러 나온 제이미네인데요. 그런 제이미에게 접근하는 사이먼 백작. 길게 이야기를 나눌 여유가 없어 아쉽다고 하는데 제이미 역시 아쉬운 감정을 토로하네요. 마법계에서는 이제 제이미를 주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에게 레논의 재능을 말해주는 제이미. 사이먼은 그럴 리 없다고 선을 긋는데 아무튼 사이먼의 잘못이라며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법이 막혀있는 부분까지 언급을 하는데 마치 대마법사를 눈앞에 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사이먼.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고는 가버리는 제이미입니다. 한편 웰턴가로 돌아온 제이미는 오늘도 밤에 나왔는데 숨어있던 필립과 젠스를 찾는 제이미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제니스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리발이 사라진 이후 본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다는 제니스교. 빈곤한 영지민을 상대로 포교를 시작하고 이제는 제니스교의 입지가 매우 높아졌다고 하네요. 물론 제니스교를 극혐하는 제이미의 모습. 제니스교를 겪어본 그는 알고 있었죠. 전쟁이야말로 제니스교가 원하는 것임을요. 지금 제니스교의 신자들을 보니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에게 제니스교의 꿍꿍이를 알아오라고 하는 제이미네요. 강대했던 흑마법사 디아블로 볼피르, 12신의 계략에 당해 억겁 속에 봉인된다. 그로부터 66,666년이 흐르고 강대했던 흑마법사가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한다. 66,666년 만에 탄생한 흑마법사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